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저희는 오늘 아침 방송을 탔습니다. 박수! 예, 저희 앉기 명상이 색깔을 다르게 자막으로 내보내 주신 작가님께 너무 감사드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작년 올해 해서 3번의 방송을 나갔는데 저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널리 퍼지게 되니까 내심 너무 기쁘기도 하고, 뭐 방송을 보면서 손발이 오그라드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래도 함께 기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알리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참 기쁘고 감격스럽게 봤습니다. 네, 그 방송의 주인공이었던 저희 은주님께서 이번 방송에서 뿐만 아니라 열연을 펼치시고 계시는데요. 이번에 재연 연기를 하시면서 지난번보다 많이 늘었다라는 느낌도 있으면서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지 않았나라는 느낌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을 알리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방송에 임했던 모습이 참 자랑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이 방송을 통해서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지난 영상에서 또 보셨겠지만 저희 은주님께서 병투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두렵다라는 느낌도 크고 도망가고 싶다라는 느낌도 크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막연한 느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삶을 회피하기 시작을 했죠. 예, 저희들이 이런 삶을 놓고 봤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주제로 풀어가면 좋을까라는 걸 느껴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선입견으로 살고 있는 삶이 참 크구나라는 게 많이 느껴져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선입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 선입견 하면은 어떤 느낌이신가요? 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선입견 없이 사는 사람이 있을까? 선입견 없이 사는 게 과연 가능할까? 아니면 선입견이라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의 느낌이었었는데요. 그런데 우리들이 사람과 사람이 부딪힐 때 어떤 부분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지를 느껴보면, 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을 참 많이 주장하고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런 걸 주장하고 살고 있구나. 아니면 저 사람은 저런 게 맞다라고 알고 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요즘에 아주 공식적으로 유행어가 된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꼰대라고. 예, 그 꼰대라는 단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느낌으로 쓰이기는 하지만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또는 젊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어른들의 따뜻함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관계 속에서 이 꼰대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겠죠. 왜 너는 내 말대로 하지 않아? 내 말대로 하면 삶이 편해질 텐데? 내 말을 듣지 않네? 이런 느낌이 묻어있는 단어이기도 하다라는 느낌입니다. 예, 저희들이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참 많은 그 교육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 교육 과정들 속에서 이것이 맞습니다.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는 정석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살면서 내 맘대로 되지가 않죠. 그리고 살면서 이렇게 하니까 좋더라 라는 것들이 내 몸에 있고 내 입에 익어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입견들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어느 장면이 펼쳐지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느낌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은주님께서 굉장한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병을 대하기 시작을 했어요. 가족들이 힘들면 어떡하지? 라는 선입견도 있었고, 지방에 있는 병원은 별로일 거야 라는 선입견도 있었고, 이야기를 쭉 풀어가는 과정에서 선입견 덩어리였죠. 그런데 그런 선입견으로부터 이런 삶을 펼쳐나갈 때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이 그대로 펼쳐지냐라고 이야기를 드려보면 반은 그렇고 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요. 관계 속에서의 삶은 선입견으로 살든
선입견이 아닌 삶을 살든 반반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주님께서 지방에 있는 병원이 아니라 서울로 가서 수술이 정말 잘 됐을 수도 있고요. 과정이 정말 괜찮을 수 있는 확률도 많이 있고요. 앞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지만 병이 더 커지게 되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다시 지방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방에서 마무리를 하는 과정을 이야기를 풀어내실 텐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선입견이었구나 라는 것들이 알아지는 과정 또한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을 선입견이 아닌 것이 없는 삶을 참 많이 살고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이상형이 있죠. 이상형.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러한 남자가 좋아, 아니면 나는 이러한 여자가 좋아 라는 그런 선입견으로부터 소개팅도 나가고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입견이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얼마나 가는지를 한번 느껴보시면 내 마음에 들 때까지, 내 말을 먹어줄 때까지라는 걸 아마 아실 겁니다. 사람은 이렇게 선입견과 선입견이 부딪히는 장면들을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왜 이렇게까지 선입견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네, 선입견이라는 것은 삶에서 필요로부터 만들어지고 내 삶의 패턴으로 굳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선입견이구나 라는 걸 눈치채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 더 확장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입견을 조금 보류하고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느끼고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선명해질 거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은주님께서 병원을 서울로 옮기게 됐죠. 그 과정에서 서울이라는 막연한 선입견, 서울은 좋다라는 막연한 선입견이 거기에는 당연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서울이 좋다 싫다, 지방이 좋다 싫다, 기술력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요. 내가 확인하고 내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고 어떤 선택을 하기 이전에 선입견이라는 것들은 이미 먼저 발동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서울 하면 좋아, 그래 지방보다 낫지 라는 느낌이 먼저 앞서게 되어져 있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가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너무 맞다라고 느껴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면 사람의 필요로부터 무언가들이 점점 더 섬세하게 만들어지게 되어져 있죠. 그러니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는 우리가 인프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 여러 가지 것들이 또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또 거기에서부터 발전하게 되어지고 또 필요로부터 무언가들이 드러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필요를 느끼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어떤 선입견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하고 그런 선입견으로부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실제의 내 필요가 서울로 가지 않아도 충분한 경우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하려면 무조건 상경해야 돼 라는 느낌을 막연하게 가지고 움직이셨던 경험들도 아마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선입견이라는 부분이 우리 삶에서 편리함으로 작동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평가하고 미리 예단하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선입견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나와지게 되죠. 저희들이 지금으로서는 선입견을 없애기는 참 어렵습니다. 내 눈으로 무언가를 보는 이상 바로 무언가가 느껴지고 내 귀로 무언가를 듣는 이상 바로 무언가를 판단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저희들은 이런 것 이전에 내가 그것을 살아서 확인해보자 라는 느낌을 먼저 세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내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선명한 느낌을 가지려면 저희 느낌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분주하지 않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결정을 하기 전까지의 어떤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 과정에서 선입견이라는 부분을 보류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찾아봐야 할지, 어떤 이야기들을 들어야 할지, 우리 이런 이야기들도 하죠. 열린 마음, 열린 귀, 이런 이야기들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과 상대방들이 조언을 해줄 때 그런 면도 있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듣게 되고 나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헷갈릴 수 있다라는 느낌 이전에 조금 더 분명하고 더 많은 정보들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은주님도 병원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든다라는 의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이라는 이유로 다시 서울을 선택하게 됐죠. 그런데 만약에 조금 더 은주님의 느낌이 그때 당시에 분명했었더라면 물어보고 살고 하는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서울에 대한 정보도 그때보다는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내려고 하고 살아보려고 하는 시도들을 했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똑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당시에 많은 느낌들을 정리를 하고 그래, 내가 서울로 가야겠다라고 했었을 수도 있는데요. 선입견이 발동이 되고 서울을 선택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을 선택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결과를 얘기하기 이전에 과정에서 내가 충분히 살았는가, 충분히 살 수 있을 만큼의 느낌을 세우고 살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저희들은 항상 결과를 두고 삶을 사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많은 정보들을 수집하기는 하나 내가 거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분명한 느낌이 많이 흐려져 있을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입소문이라고 할 때, 그래, 입소문이 왜 좋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그래, 남들이 좋다고 하잖아요. 인기 있는 사람이 좋다고 하잖아요. 써온 사람이 좋다고 하잖아요. 가본 사람이 좋다고 하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막연하게 해요. 그런데 그 장면을 놓고 보면 내가 똑같은 장면을 살았을 때도 그게 분명 들었던 것처럼 좋을 수 있고요. 들었던 것 이상으로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선입견이라는 것은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굉장히 강력한 저희들의 삶을 주도하고 있는 방편 아닌 방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선입견이 발동하기 이전에 스스로의 선명함을 한번 세워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의 느낌이다라고 저희가 1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스스로의 느낌은 여러분들께서 느끼시는 그런 느낌처럼 관계 속에서의 결정된 그리고 관계 속에서의 어떤 나로부터 시작되는 느낌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번에 강의 시간에 한번 풀어볼 텐데요. 우선 크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사람 원래의 느낌이고 선입견이 붙지 않는 느낌이다 라고 크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느낌을 느끼는 방법은 오늘 방송에서도 나온 것처럼 앉아있기가 있죠. 저희가 이제 앉아있기 방송이 나갈 텐데요. 앉아있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원래 사람의 느낌을 회복하고 그 느낌으로부터 삶을 살아가는 힘을 분명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입견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맞다, 선입견이 있지라고 인식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큰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선입견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에 너무나 맞기 때문에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확신으로부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말을 하는 사람도 선입견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 내가 살아봤고 맞기 때문에 너도 반드시 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부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보면 아, 그래, 저 사람이 내 말을 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실제 느낌은 그 따뜻함이 발동되고 있는 순간들이죠. 대상들이 조금 더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대상들이 조금 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듣고 삶이 조금 더 편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느낌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바닥의 느낌, 즉 시작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은주님께서 선입견의 과정이 무너졌었던 경험담이 있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대략 이런 스토리죠.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른들을 염려하는 것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내가 암에 걸린 거를 알면 저 분들께서 얼마나 힘들어 할까라는 느낌을 느끼고 숨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 숨기는 것도 뭐 어느 정도 상황이 되어져야 숨기는 거지, 머리가 빠지기 시작을 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던 그런 스토리였죠.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염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삼촌의 한마디, 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그 선입견이 와르르 무너지게 됐었죠. 아,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분들께서 약하지 않으시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고, 아, 이런 거가 내가 선입견으로 가지고 살아왔던 부분이었었구나 라는 것들을 크게 느꼈던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염려로부터 대상을 배려하고 염려로부터 무언가를 하게 되지만, 사실은 이렇게 선입견만 빼고 나면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선입견만 살짝만 보류하고 나면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편안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만약 은주님이 그때 당시에 선입견으로부터 숨기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과정이 펼쳐졌을지는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혼자 고민하고 혼자 애쓰는 시간들도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가족 간의 따뜻함도 거기에서는 느끼지 않았을 것인가 라는 게 저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렇게 선입견이 무너지는 과정들을 여러분들도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럴 때 빨리 눈치를 채시면 되죠. 아,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그래, 다음부터는 이렇게 살지 말고 내가 좀 더 편안할 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내가 이야기를 조금 더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한번 살아보자라고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이 무너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무너진 선입견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삶이 다르게 펼쳐질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선입견을 간단하게 이렇게 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입견이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선입견 하면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많은 곳에서 발동이 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물건을 반드시 제자리에 상표가 보이게 한 방향으로 진열을 해 놓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그런 것들을 보고 그래, 자기 취향이고 본인이 좋아하는 거지 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남들에게 강요하는 순간, 그리고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으니 내 삶에 터치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순간 삶이 많이 단절이 되어지고 분리감으로부터 사람들과의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선입견이 내가 혼자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혼자 살 수가 없으니 이런 것들이 언제나 불편하고 언제나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선입견으로부터 삶을 살 때 저희들이 조금 더 불편했다라는 느낌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그래, 맞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보는 연습을 하자. 그래, 내가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을 해보자 라는 것들을 먼저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을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판단을 가지고 저 사람은 이렇고 이런 경우는 이렇고 라고 하기 전에 있는 그대로 듣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다라는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여러분들 삶에서 반드시 저도 이게 선입견인가요? 예,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드리는 건데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굳이 곧대로 들을 수가 없는 상태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선의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러지? 라고 듣는 순간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뻘쭘해지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불편한 상황들을 참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방송에서 꼭 연습해 볼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상대의 이야기를 어떤 선입견 없이 편안하게 들어보자. 선입견이 막 발동하려고 하면 그래, 선입견이지. 그냥 들어보자. 네, 그냥 들어보자가 핵심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보자. 그리고 궁금한 거는 물어보자 라는 것들을 삶에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선입견으로부터 삶이 시작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편안하고 정말 확장되어진 느낌을 가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편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